트리코데르마 하르지아닌만 잘 써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예, 나 과수 말고 제가 일단 과체나 역체를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 모종을 갖다가 땅에다 심는다 그랬을 때 모종을 판때기채로 이 트리코데르마 100배 시석액에다가 넣어갖고 침지했다가 한 10초, 20초 침지했다가 심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뿌리의 그 잔뿌리의 양이 약 30%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거의 올 수가 없어요. 초창기 뿌리 주변에 이제 그 토양에 있던 그 각종 병원균들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 트리코데르마 균이 뿌리에 묻어 있으면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고사되는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이게 트리코데르마의 가장 강력한 효과예요. 그럼 이제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은 묘목 심을 때 활용하면 좋겠죠. 초기에 잘 고사가 안 될 테니까. 그래서 트리코데르마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미생물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미생물의 수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미생물의 수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얼마나 오래 사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이제 같은 말인데 미생물을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미생물마다 효과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굳이 얘기하자면 요걸 어떻게 내가 조합해서 쓸 수 있을 것인가. 거기까지 가면 이제 최고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미생물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한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가 트리코데르마 하르지아닌 이유가 우리가 농사지면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곰팡이 관련 균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균이 이겁니다. 곰팡이 관련이라고 했어요. 곰팡이병. 그럼 뭐예요? 탄저균도요. 곰팡이균이죠. 예. 그러면 얘만 잘 써도 탄저균도 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얘를 관주했을 때 내 뿌리 주변에 곰팡이가 들어오는 걸 막아줘요. 그리고 얘가 또 어떤 그 대사산물을 만들어내는데 그 대사산물이 뿌리 발육에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트리코데르마 하르지아닌을 내 과수에다가 쓴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초기에 나무 주변에다가 뭐 3월달이나 4월달 뭐 지온이 한 15도 이상 된다 그러면 그때 뿌리 주변에다가 이거를 관주해 주시면 그 해에 곰팡이 관련된 병은 좀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요. 이 균을 쓰시면. 근데 첫 번째로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숫자를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트리코데르마 토양병 억제하고 뿌리 엄청 좋다고 그랬죠. 자, 이 트리코데르마를 10에 10승짜리 씁니다. 트리코데르마는 보통 10에 10승까지 만드는 거예요. 10에 10승이면 100억 마리예요. 100억 마리. 1g당. 그리고 BT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BT균 다들 아시죠? BT균은 뭐니까 여기는 마리수가 아니고 숫자로 IU라고 되어 있죠? 혹시 아세요, 이거?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거. BT균은 마리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BT균은 IU라는 거는 뭐 인터내셔널 유닛 해갖고 국제 단위라는 건데 독소를 얼마나 생성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를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32,000짜리를 제가 공급을 하는 사람인데 32,000 어떤 거냐? 제일 싼 거가 5,000 IU 정도 나와요. 5,000. 그리고 보통 5,000, 10,000, 15,000, 뭐 20,000 이런 건데 최고 수준이 보통 32,000. 네, 요런 단위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BT균 많이들 쓰시니까. BT균 살 때는 야 이거 몇 IU야?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판매하는 사람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사람도 모를 거야. 그리고 이제 백강균도 있어요. 백강균은 보면 10에 10승이에요. 이건 100억 마리입니다. 그리고 녹강균도 100억 마리. 여기 이제 벨레젠시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1000억 마리예요. 바실러스 벨레젠시스예요. 자, 근데 바실러스 벨레젠시스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KM 농법이라고 공급하는 미생물이 요겁니다. 아까 바실러스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바실러스 벨레젠시스를 왜 쓰느냐? 바실러스 중에서요, 나무의 어떤 그 자기 면역 이런 저항성을 높여주는 미생물로서 벨레젠시스가 제일 좋아요. 자, 그런데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미생물이 하나 있으세요, 지금 다들. 바실러스 아밀로리 페펜시어스라는 게 있죠. 예, 들어보셨죠? 네. 그거하고 벨레젠시스하고 유전적으로 99.99% 똑같습니다. 벨레젠시스를 중국에서는 더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아밀로리 페펜시스를 썼어요.
중국도. 지금은 벨레젠시스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벨레젠시스가 얘는 그럼 왜 1000억마리고 얘는 왜 100억마리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유가 있어요. 이 미생물의 크기 때문에요. 1g 안에 1000억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미생물 크기가 있고요. 이런 백강균, 녹강균 이런 것들은 곰팡이균이라서 세균보다는 크기가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1g 안에 100억 마리 이상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 1g 사이즈 안에. 그래서 바실러스 계통들은 보통 1000억, 2000억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 중국에서 가장 높은 마리수를 만드는 게 바실러스 서버틸리스예요. 기술센터에서 고초균 많이 갖다 쓰시죠? 예, 그거 서버틸리스 그 고초균은 그람당 5,000원까지. 최대치가 5,0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자, 이제 바실러스 폴리믹사라고 하는데 여기 앞에가 페니가 붙는 거예요. 페니 바실러스 폴리믹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항균 물질을 많이 나타내지만 사실 폴리믹사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토양의 인산의 불용어가 됐을 때 가장 효과 좋은 게 뭐냐 했을 때 폴리믹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유기농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축분도 많이 쓰실 거고 뭐 이것저것 쓰실 거예요. 토양의 인산 함량이 좀 높아서 문제가 되는 토양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가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토양의 그 화학적으로 보면은 인산이 칼슘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 인산 칼슘은 뼈의 성분이죠. 그 다음에 황산하고 붙어 있으면 황산 칼슘이라고 이건 석고를 이제 황산 칼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칼슘을 주고 인산도 좋기 때문에 토양에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를 다시 뜯어내서 식물이 먹게끔 해줄 수 있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게 폴리믹사입니다. 여기 있는 미생물 중에 폴리믹사가 제일 비싸요. 제일 비싸요. 국내에는 그리고 그란당 1억마리짜리 또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게 워낙 비싸요. 이게 제일 비싸고요. 자, 이게 비싸다 보니까 바실러스 메가테리움이라고 했어요. 그 밑에. 이름 그대로 메가요. 좀 크기가 커요. 그래서 얘도 바실러스지만 보통은 100억 마리. 벨레젠시스는 1000억 마리까지 됐잖아요. 바실러스. 이게 바실러스 메가테리움인데 크기가 크니까 얘는 100억 마리까지 이렇게 못 만들어요. 네,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내가 미생물을 선택할 때 최대치가 만들 수 있는 최대치가 보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제 다 밑에 있죠, 우리나라는. 10에 6승, 7승, 8승 뭐 요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미생물은 숫자 싸움이에요. 내 토양 안에 예를 들어서 300평이다 그러면은 그 계산해 보면 그 토양 무게가 나오죠. 토양 무게에 미생물이 내 토양에 뭐 1g당 몇 마리, 뭐 1000만 마리, 1억 마리가 있다 치면 예를 들어서 10에 6승짜리 미생물은 집어넣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토양 미생물과 경쟁이 안 돼. 아예 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몇백만 마리, 몇천만 마리인데 한 마리 넣는 꼴이거든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누군가 팔러 왔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물어보는 게 이거 그람당 몇 마리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요. 액상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럼 살 필요 없어요. 트리코데르마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첫 번째로 저분자 항생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요. 아까 제가 트리코데르마 비리대라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비리대가 만들어내는 이 항생 물질이 비리디딘이라는 거예요. 비리대기 때문에 뒤에 아이에 붙으면 보통 거기서 만들어내는 항생 물질이에요. 대사산물이라는 게. 그 다음에 뭐 글리오톡신이라고 있고 여기 보면 트리코더민이라고 있죠. 트리코데르마는 트리코더민이라고 하는 항생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뿌리 주변에서 병원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자 항생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저분자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고분자 항균 단백질도 만들어내요. 이거 뭐냐면 이 곰팡이나 병원균에 보통 세포벽이 키틴이나 글루칸 이런 걸로 돼 있어요. 세포들은 거의 다 키틴, 글루칸 이런 걸로 벽이 돼 있어요. 이거를 분해시켜주는 분해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트리코데르마. 그 병원균을 얘가 만들어낸 독소가 이 병원균을 외벽을 녹여서 죽이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트리코데르마. 그러니까 얘 대사산물이 말하자면 주 대상은 곰팡이균인데 병원성 곰팡이균의 벽을 녹여서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만들어내는 대사산물, 이 항생물질이. 그리고 얘는 아주 재밌는 작용이 하나 있어요. 비생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비생작용이 뭐냐면 병원성 곰팡이균들도 곰팡이니까 균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실처럼.
근데 그 씨를 얘가 감싸요, 말이에요. 감싸갖고 즙을 빨아먹어서 병원성비를 죽여. 그걸 비생작용이라고 해요. 이게 아주 그러니까 곰팡이 관련된 병에는 트리코데르마가 최고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건 전 세계 모든 과학자가 다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트리코데르마가 특히 우리 같이 이제 유기농 친환경 하시는 농가분들한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느냐를 좀 경험해 보시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그람당 100억만원짜리 오수구학과 그거 제가 그거는 공급해 드릴게요. 그게. 그래서 한정일에도 확실히 네? 한정일에도 한정일이니까 있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제로 하우스나 사과보다는 저는 주로 하우스 작물들 위주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이제 과체류, 역체류 이런 거에 이 트리코데르마를 쓴 것과 안 쓴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심어놨는데 토마토가 하나씩 죽어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 시드름병이죠, 보통. 뭐 피시움, 푸사리움 이런 것 때문에 죽어나가요. 죽어나가는데 급하다고 연락을 살려달라고 하는 건가가 있어요. 저거를 한 봉지를 제가 드리고 반주하셔라 했는데 이틀 있다 전화 왔어요. 안 죽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나중에 써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뭐 면역력 증가 뭐 이런 건 기본적인 거니까 이 트리코데르마에서 진짜 아셔야 될 거는 항생 물질을 만들어내서 병원성 곰팡이균의 세포벽을 녹인다. 구멍을 뚫어서 죽인다. 그 다음에 기생작용을 해서 얘 그 곰팡이 그 병원성 곰팡이를 흡접작용을 해서 얘를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티균입니다. 비티균 아까 제가 단위를 말씀드렸죠. 비티균은 마리스루트라는 게 아니라 IU라는 단위를 써서 제가 나중에 공부 드릴 거는 32,000 IU, 비티균 중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비티균은 이제 사과에서 봤을 때는 유충 시기에 비티균을 사실은 쉽게 생각하면 애벌레 죽이는 미생물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나방류 있죠. 나방류에 애벌레가 나무 잎을 갉아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비티균을 잎에다가 도포해 놓으면 얘가 만들어낸 독소가 있어요. IU라고 표현한 그 독소를 애벌레가 이제 잎을 갉아먹었어요. 그럼 들어가서 장내에서 얘가 이 독소가 활성화가 돼갖고 장내에 구멍을 뚫어요. 그 독소가. 그럼 이 애벌레는 더 이상 뭘 먹질 못하고 사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섭식성이라고 그러죠. 예. 애벌레가 이 나뭇잎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비티균은 나뭇잎에다가 도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연면시비로. 예. 그리고 이게 비티균이 뭐예요? 바실러스잖아요. 바실러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자외선에도 강하다고 그랬죠. 잘 안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연면시비를 해도 되는 균이에요. 미생물은 대부분 연면시비를 잘 권하지 않습니다. 예. 토양으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더 좋아요. 비티균은 유일하게 연면시비를 통해서 이제 해충을 죽이는 용도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GMO라는 거 있잖아요. 콩이든 옥수수든 얘네들은 뭐 병충해가 와도 자체적으로 얘들이 견디잖아요. 비티균의 유전자를 거기다 갖다가 옥수수 유전자에다 갖다 심어놓은. 그래서 얘들은 자체적인 독소를 그러니까 해충이 들어온 걸 막을 수 있는 자체 독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GMO예요. 그 비티균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사가 그냥 지나가는 걸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 비티균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람 양성균이라고 강한 세포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뿌려놓고 해가 떠도 그렇게 빨리빨리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곰팡이는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최적 온도, 뭐 세균 온도는 25에서 37도 정도니까 저 정도 되는 온도대에서 이제 옆면 살포를 하시면 돼요. 네, 요게 비티균이고요. 이게 이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얘가 이 애벌레가 비티균의 독소를 먹어요. 먹고 이제 그러면 이게 들어가서 이 안에 창자에 구멍을 내갖고 얘가 이제 사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요거는 좀 아시면 좋습니다. 요거를 알면 어디 가서 이게 한마디 하면 이제 아는 척 좀 하셔야 돼요. 비티균의 종류가 이렇게 다 5가지 있어요. 네,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 BT 뒤에 뭐뭐뭐가 붙어요. 이게 종류가 조금씩 다른데 제가 공급해드리는 건 요 BTK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광범위해요. 근데 이게 광범위하게 쓸 수는 없지만 약간 협소하지만 독소는 더 센 게 BTI예요. BTA. 맞아요. 네, BTA. 얘가
효과는 더 세요. 근데 얘는 적용 대상이 좀 한정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비목에만 제한적 효과가 있고요. BTK는 나비목뿐만 아니라 뭐 담배, 고세민다, 배추벌레도 됩니다. 효과가 조금 더 강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32,000이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BT균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BTA보다는 BTK를 써서 다양한 걸 죽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죠.